예, 그러면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세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일장에서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나타냈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일단 삼성 SDI와 관련해서 요즘 투자 확대 소식이나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신흥 SEC 어제장에서 10% 급등했고요. 대입제도 변화 수혜 기대감, 올해부터 좀 이런 변화에 대한 체감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따라서 메가스터디 교육이 4.29%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서도 어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시간의 상승률에서는 알서프트 역시 어떤 재택근무 관련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신흥 SEC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어떤 투자 의견이세요?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원래 이 기업이 이제 삼성 SDI의 그 각형 배터리의 그 뚜껑이라 그러면 이 네모난 이제 박스처럼 생긴 건데 그 위에 이제 배터리를 보호하는 어셈블리라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이 기업이 그동안 좀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일단 삼성 SDI가 원래 아시겠지만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기업 중에서 좀 주가가 소외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또 삼성 SDI가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엔 나오는 뉴스가 미국의 공장을 또 새로 또 건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 이제 못했던 그 삼성 SDI의 좀 투자 확대 이런 좀 기대감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 SEC가 그런 면에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가도 PER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급등에 따른 좀 부담이 있을 테니 사실 어떤 모멘텀이 훼손된 건 아닌데 이런 급등에 따라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기는 좀 관망 쪽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네, 일단은 좀 관망하는 전략이고 조정이 나오면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9%,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급등하면 다음에 눌러주거든요. 예. 그래서 좀 조정 나온다면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들고 가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환경 자체도 변하지 않았고 삼성 SDI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신흥 SEC에 대해서도 보유자들은 계속 갖고 가시고 다만 어제 급등이 좀 부담스러우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관망하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저희가 브리핑을 참 많이 해드렸었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나 또 어떤 교육제도의 변화 그리고 이제 대선 앞두고 또 교육제도 변화를 좀 더 과감하게 할 것이다라는 기사들까지 요즘엔 좀 나오다 보니까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이 좀 순환매도 빠르게 일어나고 좀 연속성에 대한 의문점은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알서포트와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알서포트는 대표적인 이제 그 재택근무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근데 매출액 대부분이 그 일본 쪽에서 나와요. 일본 이제 제가 알기로 NTT 도코모가 또 주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본 매출이 좀 늘어났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어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겨버렸잖아요. 네. 이제 이게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재택근무 아니면 또 온라인 교육 네. 이런 게 또 다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좀 뒤늦게 들어왔는데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바이러스보다는 약한 편인데 너무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또 외부 활동을 차단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알서포트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 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며칠 정도 좋았다가 네. 결국에 무너지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저는 오히려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급등할 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속성이 있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관망하시면서
좀 오를 때 좀 비중을 줄여보자 이런 의견이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제 두 가지가 맞물려 버린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소프트처럼 네. 온라인 교육 수혜 기대감이 하나 있고, 다만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고,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은 계속 장기 투자를 권유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아직도 수시 비중이 되게 높아요.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대입 입시할 때만 해도 거의 그냥 다 수능만 보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수능보다는 수시 면접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수시 비중보다는 정시 비중을 이제 올리는 쪽으로 교육을 개혁해 버렸습니다. 네. 법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수능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EBS에서 기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거마저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메가스터디 교육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대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 수험생들이 교육을 또 해야 돼요. 그냥. 네. 예, 그래서 이런 교육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메가스터디 교육은 굉장히 좀 최적화된 기업이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조정 나올 때 좀 담아보시되, 일단 지금은 좀 보유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소프트와 메가스터디 교육에서는 비슷한 투자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보유자 관점에서 좀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AS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핫하다는 카카오 게임즈 지난 4월 16일에 유망주로 얘기를 해주셨고, 수익률이 45%인데 뭐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거고 더 갈 거라는 뭐 이제 전망들이나 확신도 있겠지만, 수익률이 뭐 45%, 50% 돼 가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차익 실현도 하고 싶고 뭐 그렇거든요. 현 시점에서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갔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오딘이란 게임이 전 대작 게임이라고 이제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당시에 주가에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거든요. 아무도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1등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 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1등 하니까 이게 주가가 왜 이렇게 더 올라갔냐면 공매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손절매 물량이, 그러니까 공매도 손절매는 매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오버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오딘이 계속 1등을 할 거냐. NC소프트가 아마 8월에 또 신작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반격에 들어가면 또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좋을 때 이익 실현하자는 좀 주의고, 오히려 게임주는 저번에 카카오 게임즈랑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받는 걸 좀 보자 이거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반기에 게임은 나오는데 주가가 아직도 반영이 안 된 기업들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쪽은 그쪽으로 한번 교체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 소외돼 있었던, 뭐 얘기는 많이 됐었는데 주가 반영이 못 됐었던 카카오 게임즈가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차익 실현도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고, 게임주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좀 반영이 안 된 소외주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는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AS 마무리 짓고요.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어떤 걸 정하셨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푸드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유망주는 어디가 있을 것인가? 중의적인 의미로 미래 먹거리가 사용될 것 같은데, 좀 어떤 투자 아이디어와 전략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가 이제 좀 한번 이렇게 원고를 써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당장 뭐가 좋아진다 이거보다도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이제 바뀌어가는지, 산업 구조가 이런 것에서 또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음식료 하면은 뭐 기존에 뭐 가공식품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누구나 또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그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그 인플레, 그러니까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수혜 기대감을 한번 올랐다가 최근엔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지금 이제 푸드테크에 관련된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드테크라는 거는 이제 이 음식이나 이런 식품 산업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했다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그 식품 뭐 개발을 하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이제 소재를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그 푸드테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체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신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테크 기술이 들어간 건데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고기를 뭐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고기를 이제 먹음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맛도 있고 그런 건 좋은데 이 가축 문제가 좀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갖추고 이제 사육을 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무시를 못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어차피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진짜로 가축에서 우리가 도축을 해서 고기를 이제 생산하는 것보다는 좀 한번 인공적으로 뭔가 대체를 해보자. 네.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대체육이었고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바로 그 비욘드 미트의 네. 예, 그 대체육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주로 셀룰로스라는 이제 하나의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테크 기술이 결합이 된 건데,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것도 있는데 인공고기라고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배양육이라고 해가지고 네. 살아있는 그 동물의 세포 있죠. 뭐 예를 들면 소, 뭐 돼지의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에도 전혀 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인데 물론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 뭐 비상장 기업들 몇 군데가 있는데 이미 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된다면 이 기존의 그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러겠네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장 된다는 건 아니지만 향후 이게 전망치를 보니까 이게 2030년에 글로벌 육류 소비량의 만약에 10%만 담당을 해줘도 이게 규모가 140조 원 정도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그 대체육 이것도 계속 성장할 것 같고, 뭐 식용곤충이라고도 뭐 그런 기사에 나왔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식용곤충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사실 이제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 콩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두부를 많이 드시지만 실제로 이제 고기의 식감까지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푸드테크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식용곤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설국열차 시즌이나 돼야 뭐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인공공기는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걸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진짜 보편화된다면 가격도 지금보다 오히려 더 다운되지 않을까요? 다운될 수도 고기 있죠. 가격이. 예. 그러니까 하다 이거 보면. 이제 공학 기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기술되고 이제 대량 양산만 되면은 가격은 당연히 싸지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늘어날 텐데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라라는 입장에서 한번 푸드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걸 종목으로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상이란 기업하고 롯데정밀화학이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란 기업은 일단 그 배양 배지 업체라고 하는데 이제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포예요. 그거를 하는 이제 엑셀 세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과 손을 잡고 이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인데 상장 기업 중에서 이제 대상이 유일하게 이 시장에 좀 진출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대상은 주가가 너무 쌉니다. 이걸 떠나서라도 PER이 7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기업이니까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고, 롯데정밀화학은 화학회사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셀룰로스 있잖아요. 네. 그 비욘드 미트에 들어가는 그 소재, 그런 셀룰로스를 롯데정밀화학이 일단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시장도 커지니까 거기에 원료를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또 수소와 관련된 암모니아 생산 1등 맞아요. 업체예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과 롯데 정밀화학 또 투자 포인트들과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기억에 남겨두셨다가 어떤 전략에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리포트 통해서 골라온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은 그 KG 모빌리언스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네. 그래서 좀 또 온라인 결제 쪽이 좀 약간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거랑 별개로도 좀 중장기적으로도 투자해도 좋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 휴대폰 소액 결제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액 결제하는 그 다나라고 이제 경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소액 결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이게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3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 60만 원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이제 1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나면 거기서 받는 수수료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 네이버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이버향 휴대폰 소액 결제 비중이 거의 60% 정도 수준으로 좀 늘어났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거래되는 대부분의 휴대폰 소액 결제가 이 모빌리어스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에서 뭐 네이버 뭐 쇼핑이나 이렇게 뭐 결제를 하는 분들이 소액 결제를 많이 할수록 KG 모빌리언스의 어떤 이제 그 거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KG 올렛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용카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맹점하고 신용카드사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고리를 해주는 업체가 이제 지급결제회사라고 해서 피지 업체가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거래액이 늘면 늘수록 당연히 거기서 중간에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카드 사용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데, 어차피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요. 근데 어차피 언택트 뭐 소비가 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KG 모빌리언스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올해 뭐 실적도 되게 좀 긍정적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삼성카드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KG 모빌리언스까지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권에도 잘 두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에 대해서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눈길도 많이 갈 텐데요. 좀 어떤 스탠스 갖추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들리는 거에 의하면 굉장한 실적을 낼 거라는 막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네네. 네, 깜짝 실적 나올 것 같다.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발표는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깜짝 실적이 나왔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주가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제 기억으로는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 내고요. 거의 다 빠졌어요. 주가가. 맞아요. 그 당일날은. 네. 그리고 며칠 후에 급등했던 경우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도 그게 재현이 될 건지, 아니면 사실 그 전과 다른 게 주가가 그동안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한 번에 랠리를 펼칠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미국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반등을 했고,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그래 뭐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다 반영된 거 아니냐. 네. 요새 이런 또 분위기가 또 감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쁠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오늘 좀 주가 강한 상승 한번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주들이 좀 지금 유리하잖아요. 미국 금리도 급락해서. 예. 그래서 좀 소외된 성장주, 제가 봤을 땐 대표적인 게 반도체하고 친환경주인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너무 안 갔거든요. 그 성장주 내에서는. 그래서 이쪽 섹터들도 한번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반도체 외에도 친환경과 관련돼서 소외된 성장주 계속 한번 발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